너무 멀리 보내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난 또 간다 해가지고 시겁했잖아. 하자. 할까요? 그거 일단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 포인터 저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 하고 나서 그리고 예제 하나 보고 그리고 동적 할당 하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그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은 과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오.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포인터 배열 일단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은 항상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돼요. 그래서 배열을 뭐 9칸을 선언했다고 하면은 이 9개의 칸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첫 번째 칸의 메모리 주소가 1000이라면 그 다음 번째 메모리 주소는 1004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인트이기 때문에 메모리 데이터 그 메모리 공간에 그 한 칸은 1바이트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인트라고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 인트는 몇 바이트예요? 8. 4? 몇 바이트? 나 마이크 켜진 거 4바이 8, 4, 8. 4? 8? 둘 중에 하나. 4바이트죠. 4. 그렇죠? 여기 얘는 1000이고 얘는 1004니까. 그래서 얘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칸이 4바이트니까 그 다음 칸의 시작 주소는 100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이미 그림에서 이 어레이라는 배열의 시작칸이 얘가 1000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작칸의 주소가. 음. 그러면 이 시작칸의 주소를 딴 거는 1000이죠. 근데 한편 어. 배열 시작칸의 주소는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뭐 함수로 보낼 때에도 쓰고 그리고 뭐 아무튼 간에 엄청 코딩하면서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에는 좀 귀찮은 거죠. 번거롭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해당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 해당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으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의 이름이 그 해당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 이게 이 그림에서는 1000이라고 돼 있으니까 1000이랑 똑같다고 여기 표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서 쓴 등호는 얘를 뭐 대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냥 같다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진짜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제가 엄청 많이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일단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아까 배열 이름이 어레이였잖아요. 어레이였는데 얘는 해당 이 어레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값이에요. 그냥 뭐 10, 20, 뭐 30 이런 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애에다가 뭐 놈의 주소를 대입한다. 뭐 아니면 10을 대입한다. 이런 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10, 20, 30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상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에다가 어떤 걸 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로부터 확장되는 사실이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봤으니까 이 양쪽에다가 역참수 연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지금
이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를 역참조하면은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를 역참조했으니까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의 이름에다가 역참조를 하면 그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서 확장될 수 있는 사실이 지금 여기는 이 빨간색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얘는 이제 이거랑 똑같죠? 어레이에다가 0을 더한 다음에 역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여기에 0이었으니까 얘를 1로 바꾸면 어레이라는 그 시작칸에 있는 주소 거기다가 1을 더했을 때 그 해당 주소는 어레이의 1번째 인덱스의 주소니까 그거를 역참조를 한다는 거는 어레이의 1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를 넣어도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일반화를 했을 때 어레이라는 그 시작칸의 주소에다가 i를 더한 거를 역참조를 했다라는 건 어레이라는 배열의 i번째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일단 10초 기다렸다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데 아, 네. 이게 뭐지? 위에서 뭐지? 인트가 4바이트라고 그랬잖아, 크기가. 네. 그러면 1이 아니라 4를 더해야지 어레이 1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그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기서는 그냥 1을 더해주면은 실제로는 4가 뛰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런 네. 거야? 그래서 얘를 아, 응. 이 어레이라는 배열의 형태가 뭐 인트일 수도 있고 뭐 더블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덱스를 옮길 때 얘는 4를 더해줘야 되고 얘는 8을 더해줘야 되고 얘는 1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그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0 더하면은 0번째 인덱스, 1 더하면 1번째 인덱스, i 더하면 i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덱스를 옮길 때 4씩 안 더해줘도 된다. 그냥 1씩만 더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4만큼 뛰고 자료형에 따라서 8만큼 뛰고 1만큼 뛰고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응.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포인터의 연산인데 이거는 방금 질문했었던 내용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주소값에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주소값에는 플러스 연산이랑 마이너스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주소값에다가 뭐 나눗셈을 한다던가 곱셈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인 ptr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이 되면서 만약에 얘가 배열의 주소값을 담고 있었다면 다음 인덱스로 이동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ptr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배열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면 한 칸 뒤로 가게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예제를 볼 건데 이거를 띄워놓을 테니까 한 30초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구조가. 한 30초만 기다릴게요. 좀만 더 기다려야 되나?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밑에서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str이라는 이름의 문자 배열을 만든 거죠. 10칸짜리. 여기에 이제 이 한 칸 한 칸에 HELLO 이게 딱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널문자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캐릭터형 어레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str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tr이라는 건 str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 array ptr이라는 애는 str의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루프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딱 보면은 처음에 array ptr 잠깐만 array ptr에 지금 현재 상태에는 이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얘를 역참조를 한 거예요. 그냥 위에 거 보면서 해야겠다.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array ptr이라는 애가 지금 str의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걔를 지금 역참조를 했다는 거는 얘를 h를 가져온다는 거죠. h. 그럼 이 h는 지금 널문자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문자인 h를 하나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array ptr을 뿔뿔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array ptr에는 str 그러니까 str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에 주소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2를 가리키겠죠? 1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면 또 조건을 검사했을 때 이 array ptr이 가리키고 있는 애를 역참조를 했을 때 이번에 h가 아니라 2가 나오겠죠? 그럼 2는 역시 널문자랑 다르니까 똑같이 주소를 이거를 조건을 통과를 해서 2를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array ptr을 또 뿔뿔을 하면은 이번엔 l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또 비교를 했을 때 l은 널문자랑 다르니까 또 l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array ptr 또 뿔뿔하고 l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5까지 마지막에 딱 출력을 했어요. 그럼 5까지 출력을 했을 때 그 상태는 얘가 지금 5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이 5가 담겨있는 str의 0, 1, 2, 3, 4번째 인덱스 그 상태에서 array ptr을 한 번 더 뿔뿔을 하면은 얘가 널문자가 있는 공간인
str 5번째의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조건을 다시 검사를 하면 얘는 널 문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서 얘를 탈출을 하는 거예요, y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헬로가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예제의 목적은 배열의 주소값을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증감 연산을 했을 때 그 배열의 인덱스를 움직이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잠깐 뭐 읽어보시고 방금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루프에서 비교하고 출력하고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얘가 만족을 못하게 되니까 루프를 탈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할 링크드 리스트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조체랑 포인터의 관계예요. 그럼 일단 구조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을 모아놓아가지고 한 묶음으로 한 단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빵이라는 구조체에 뭐 여기에 계란빵이 있고 뭐 소세지빵이 있고 그리고 단팥빵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애들은 빵이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빵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단위로서 자료 구조로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연관된 애들을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태그 네임이 하는 역할도 이 태그 네임이랑 대응되는 게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fo라는 애라는 범위 안에 name, age, bmi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틀에 해당하는 이 똑같은 틀을 가진 여러 가지 대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태그 네임만 달아주면 info, struct info a, struct info b 하면은 a랑 b는 서로 똑같은 info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명백히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잠깐 살펴봤고, 그래서 이런 구조체 또한 포인터를 선언을 해서 그 구조체의 주소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는 struct info, student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는 이름이죠. 근데 똑같이 선언을 해도 이 별을 달게 되면은 얘가 구조체 포인터로 선언이 됐다라는 걸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tr이라는 애가 구조체 포인터고 이 student라는 애가 그냥 구조체니까 이 ptr 안에다가 구조체 주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ptr이라는 애는 지금 student라는 구조체가 있고 얘는 info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student라는 거에 name이 있을 거고 그리고 age가 있을 거고 그리고 bmi가 있겠죠. 그리고 ptr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 student라는 애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역참조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 ptr을 역참조를 해서 스튜던트로 간접 접근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작정 기억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별을 붙이는 거죠. 별을 붙이는데 얘를 별을 그냥 붙이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말고 별 ptr.ag는 20 이렇게 하거나 별 ptr.bmi는 15.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별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얘가 역참조를 하는 게 ptr.ag를 역참조를 한다는 뜻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없이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ptr.bmi를 역참조를 한다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ge랑 bmi는 포인터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 멤버 변수를 역참조를 해봤자 이거는 잘못된 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ptr이라는 애가 담고 있는 게 구조체의 포인터니까, 구조체의 주소니까 거기에 역참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에 역참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써줘가지고 범위를 한정을 시켜주는 거죠. 나는 지금 이 ptr이라는 애만 역참조를 해가지고 그 역참조를 한 애 안에 들어있는 멤버 변수인 age에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20을 넣고 싶어. 그리고 나는 또 ptr이라는 애한테만 한정해가지고 역참조를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bmi라는 멤버 변수 안에다가 15.4라는 애를 집어넣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도 되게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대체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별 쓰고 괄호 쓰고 하는 거 대신에 이거를 화살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별 ptr 괄호치고 .ag랑 ptr 한 다음에 화살표하고 ag 이거는 완벽히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실제로 멤버 변수가 포인터다. 그러면 이 괄호를 빼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에 얘네들은 그냥 일반 변수인데 이 안에 int, 별, ptr이라는 애가 있으면 info 그 student를 선언했는데 얘는 이제 student ptr을 역참조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 또한 30초 기다렸다가 넘어갈게요. 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톡에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지금 보내졌죠?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 써보면서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유추하면서 한번 따라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 되면은 말씀해주세요.
나 자꾸 오류가 뜨는데 이유가 뭘까? 선언이 필요하대. 오류요? 응? 그래요? 그거 일단 아무것도 안 뜨는 거는 거기다가 그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고 아, 근데 막 여기서 계속 뭐라 그러지? 이 끝마칠 때 쓰는 점점을 하라는데 나는 세미콜론이요? 세미콜론을 하는데 난 했거든. 근데 어... 왜 그러지? 이거 어디다가 어디에 떠요? 오류가? 보이드 펑션에. 음... 그러게. 안 했나? 일단 제 걸로 했을 때는 잘 되긴 하거든요. 뭐가 문제지? 내 거 보내봐도 돼? 네. 이걸 안 했나? 보이드 펑션 쪽에 떴다는 거죠. 아, 그 세미콜론은 지워야 되는데? 여기 트럭트에? 아니요, 맞나? 아닌가? 보이드 펑션 한 다음에 세미콜론 그 함수 선언문에 맞다. 세미콜론이 붙어 씨. 있으면 안 돼요. 미안. 그게 문제였구나. 오케이. 여러 가지를 되게 다 섞어 놓은 건데 오. 잘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은지 누나랑 도연 누나는 잘 돼요? 잘 돼. 잘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대충 어떤 코드인 것 같아요? 최대값과 최소값과 그쵸? 더하기와 그래서 음. 맞아요, 맞는데 최대값, 최소값, 평균 그리고 합 그거를 구하는 거를 굳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냥 연습하려고 굳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처음에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썸이랑 그리고 맥스, 민 그리고 AVG 이게 평균 그거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그 ARR이라는 배열의 맨 끝 번째 주소값 그거를 넣은 다음에 그래서 밑에 출력하는데 어레이 엔드 넘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되는 게 이 PTR이 가리키고 있던 그 ARR이라는 배열 맨 끝 번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 화면 잘 보여요, 이거? 너무 작진 않죠? 오케이. 이제 메인부터 처음부터 딱 볼게요. 그럼 처음에 ARR이라는 배열이 하나 있죠? 여기 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 그리고 PPTR이라는 버블 포인터 변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조체도 하나 선언을 해요. 그리고 i라는 애도 하나 선언을 하고, 그리고 PPTR 안에다가 PTR의 주소를 넣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해요? 누가 누굴 가리켜요? PPTR이 PTR 그치. 아닌가? PPTR이 PTR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i가 0번째부터 0부터 9까지 도는 거죠. 그러면 이 PPTR이라는 애를 한번 역참조를 한 거예요. 그럼 PPTR을 한번 역참조하면 지금 PTR이라는 애 여기에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접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ARR 플러스 i를 넣는 거예요. 근데 ARR은 뭐예요? ARR은 뭐지? 배열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의 이름은 뭐죠? 첫 번째 주소값. 그치? 뭐지? 응. 그치. 그러면 거기에다가 i를 더한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i는 0일 테니까 처음에는 ARR이라는 그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그 주소를 PPTR을 한번 역참조한 곳, 즉 PTR이라는 애에다가 넣는다는 건 누가 누굴 가리켜요? 이 PTR이 누굴 가리켜요? 이 PTR이 ARR 플러스 0을 가리키는데 ARR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이에요. 그럼 그 주소값을 PTR에다가 넣는다는 소리는 누가 누굴 가리킨다는 소릴까요? 어레이가 PTR? 아닌데. TR이 어레이? 어레이의 어떤 걸? 어레이 몇 번째? 주소값? 첫 번째? I 번째? 근데 지금 i가 몇이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0. 그치? 그러면 ARR에 0번째 그치? ARR의 주소. 0번째를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스캔F를 실행을 해요. 스캔F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주소죠. 지금 우리는 스캔F를 쓸 때 항상 여기다가 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뭘 입력하고 싶으면 그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붙여가지고 num에다가 그 기호를 붙여가지고 나타내죠. 그 이유는 num이라는 애 주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앰퍼샌드 연산자가 안 붙은 이유는 얘는 이미 주소값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PPTR을 한 번 역참조를 했을 때 PTR이라고 했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주소값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앰퍼샌드를 안 붙여도 얘가 이미 주소값이기 때문에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정수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애를 입력을 했으면 이 1이라는 애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1은 어디에 입력이 돼요? 어레이 0번째. 그치? PPTR이 가리키고 있는 PTR이 가리키고 있는 ARR의 0번째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PTR이 가리키고 있는 ARR의 0번째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은 i가 1 늘어나죠. 그러면 PPTR을 역참조를 한번 한 거에다가 얘는 PTR인데 거기다가 ARR 플러스 이번엔 1이죠. 그러면 이번엔 PTR은 어디를 가리켜요? A의 1번, ARR 1번째. 그쵸?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2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2는 어디에 들어가요? ARR 1번째. 그쵸, 그쵸. 그럼 2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i가 1 늘어나서 PTR이 여기로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고 또 여기에다가 뭐 3을 입력하면은 3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0부터 9까지 i가 쭉쭉쭉 돌아가면서 가리키는 대상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 5, 6, 7, 8, 9, 10 한 다음에 그럼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PTR이. 그 상태에서 딱 탈출하는 거죠, 반복문을. 이 반복문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이제 ARR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은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펑션에다가 지금 이 ARR이라는 배열이랑 스튜던트 인포라는 구조체를 이 펑션에다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콜 바이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주소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ARR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ARR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RR을 콜 바이 레퍼런스로 펑션에 전달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스튜던트 인포라는 애 주소를 넘겨주는 거니까 얘도 역시 콜 바이 레퍼런스로 넘겨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 흐름이 여기에서 이제 펑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펑션으로 넘어가면 이제 넘겨진 ARR이라는 배열은 그대로 ARR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스튜던트 인포라는 거는 살짝 줄여서 STinfo라는 애로 받은 거죠. 그 주소 값을. 그래서 얘도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sum이라는 애랑 뭐 max, min, count 이런 애들을 다 선언을 해주고, avg는 소수점이 들어간 애니까 플로트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max랑 min에다가 ARR을 역참조하는 걸 넣어주래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이 별 ARR이 의미하는 값이 뭐예요? 번째 인덱스, 0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 그게 뭐죠? 1? 그쵸? 그러면 max랑 min 둘 다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에 진입을 해요. 그럼 i가 0부터 9까지 돌겠죠, 여기서도. 근데 거기에 이제 tmp라는 애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ARR 플러스 i 얘는 이제 계속 바뀌겠죠? 0부터 9까지. 그러면 첫 번째 그 0이라고 i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tmp에 들어가는 게 ARR의 i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i가 지금 0이니까 ARR의 0번째 인덱스를 역참조한 거니까 얘도 역시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tmp를 이제 임시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 밑에서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mp에 들어있는 값이 ARR의 0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그거를 썸에다가 이제 하나씩 누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썸에 이제 1이 누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맥스랑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이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첫 값을 얘는 최대다, 얘는 최소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로 해놓고, 그게 이건 거죠. 그렇게 기정사실화로 해놓고 계속 그 앞으로 인덱스를 옮겨가면서 맥스랑 그 설정되어 있는 맥스 값이랑 설정되어 있는 민 값이랑 비교를 하면서 걔가 잘못됐다 싶으면 갱신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한 건데, TMP가 지금 ARR의 i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쭉쭉 돌아가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 번에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기억나죠? 음, 뭐 1, 2, 3, 5, 4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처음에 얘를 x로 지정해 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이 2라는 애가 1보다 크니까 이 맥스가 얘가 되는 거고, 3은 또 2보다 크니까 맥스가 얘가 되는 거고, 5는 또 3보다 크니까 맥스가 얘가 되는 거고, 4는 5보다 작으니까 맥스가 변화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스 값은 5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비교하는 거, 이게 이것도 비교하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면서 ARR의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 3번째 값, 9번째 값 이런 식으로 이 썸에다가 다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려운 거 있어요? 이 폴문?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 반복문의 역할은 최대랑 최소를 찾는 거예요. 최대, 최소, 합을 찾는 반복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났다는 건 썸에 음, 이 ARR이라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의 합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맥스에는 ARR이라는 그 배열 안에 있는 최대값, 즉 10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민에는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다고 했을 때 여기를 딱 보면은 이제 STinfo라는 구조체에다가, 근데 지금 얘는 구조체가 아니라 구조체 포인터죠. 구조체 포인터니까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접근을 하려면 원래는 st info를 역참조를 한 거 바로 치고 점 멤버 ptr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은 항상 이렇게 쓰려면 귀찮으니까 얘를 화살표로 퉁쳤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하게 되면 stinfo
라는 그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그 멤버 변수 ptr에다가 arr 플러스 i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일단 얘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arr이라는 배열에 i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 arr이라는 배열에 i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 이거에 주소값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이 반복문이 끝난 시점에서의 i 값은 10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0부터 9까지 돌다가 10이 됐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거니까 지금 이 조건문을, 그러니까 이 명령문을 실행할 때 그 시점의 i 값은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1은 9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arr이라는 배열의 맨 끝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에 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tinfo의 ptrn은 그 arr이라는 배열의 맨 마지막 번째의 주소값,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카운트는 얘도 이제 이 반복문이 끝난 시점에서의 i 값이 10이니까 얘는 그대로 그게 그 자체가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카운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평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려면 그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avg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sum이 지금 arr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다 합쳐놓은 거고, count가 그 요소들의 개수를 센 거니까 그거를 나누는데, 지금 sum이라는 애랑 count라는 애랑 둘 다 int잖아요. 정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해버리면 얘네는 그냥 목밖에 안 나와가지고 정밀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피연산자 둘 중 하나를 플로트로 강제적으로 형변환을 시켜줘서 상세한 계산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얘를 쓴 거예요. 플로트. 그러면 얘가 지금 썸이 플로트가 되니까 지금 1부터 10까지 더한 건 55죠. 그러면 이 55를 플로트라고 강제로 형변환을 하면은 얘는 55.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55.0을 10으로 나누면 그게 소수점까지 정밀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그 평균이 되는 건데, 그거가 이제 형태는 플로트인 거죠. 그래서 그 플로트 형태인 그 값을 플로트 형태인 avg에다가 넣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vg에는 평균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 평균, 그리고 맨 끝번째의 주소값, 그리고 합까지 다 구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꺼번에 값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stinfo 안에 있는 멤버 변수인 max에다가 max를 넣어주고, 그리고 또 멤버 언더바 min에다가 min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준 다음에 리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그럼 실행 흐름이 여기서 끊겼으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실행을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는데 얘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고, 이제 얘가 pptr을 한 번 역참조한 건 ptr
메모리 공간이니까 거기다가 ARR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값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그거를 빼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얘도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PTR이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더블로 역참조를 했으니까 PPTR을 여기서 한 번 역참조 하고 두 번 역참조하면 1이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PTR이 얘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PPTR 한 번 역참조 PTR 또 한 번 역참조 그래서 2가 출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3, 4, 5, 6, 7, 8, 9, 10까지 다 출력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출력하는 거 이해됐죠? 여기 별 2개 붙어 있는 거. 2개 붙어 있으면 실행이 안 되던데. 이거? 응. 아 그래? 이거 출력한 부분에서? 응. 그래?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안 돼요? 난 돼. 나도 됐던 것 같아. 진짜? 혹시 여기랑 헷갈린 거 아니야? 그런가? 여기는 별이 2개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응. 얘가 지금 2번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2번을 역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야. sum %d 얘는 student.info 안에 있는 sum이라는 애를 끄집어내 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고 얘는 student.info의 멤버 변수인 avg 평균값을 .3f 소수점 세 자리로 제한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얘도 살짝 중요한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지금 괄호를 안 씌워놨잖아. 괄호를 안 씌워놨던 얘기는 지금 이 역참조의 범위가 이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야. 근데 스튜던트 인포의 멤버 변수인 PTR은 실제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다가 그 ARR의 마지막 번째 주소값을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역참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될까? 음. 10인가? 그쵸, 10이죠. 왜냐면 이거는 ARR 끝번째 있는 주소값이니까 그 주소값을 역참조를 했을 때 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10을 출력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거, 뭐 배열과 포인터, 그리고 구조체와 포인터, 그리고 기본적인 포인터 연산이랑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거 있어요? 이해 안 됐던 거?
이상해. 네? 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 어떻게 나와요? 음, 그런데 왜 굳이 이중 포인터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굳이 이중 포인터를 쓴 거예요. 그냥 진짜 굳이. 어? 그냥 연습하려고. 아, 연습하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복잡한 거를 딱 이해를 하면은 연습이 잘 어, 될 것 같아서 굳이 음, 그냥 PTR 혼자만 가리켜도 되는데 PPTR을 거쳐가지고 음, 가리키도록 만든 거예요, 일부러. 야, 어레이 엔드 넘버가 뭐라 했지? 어레이 엔드 넘버가 거기에 출력되는 게 그 ARR이라는 배열 9번째, 그 9번째, 맨 마지막 번째 그거에 대한 주소값을 역참조를 한 걸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나와. 그러면 10이 나와야 돼? 난 또 왜 이러지? 그래요? 기다려봐. 근데 도현 누나는 왜 저렇게 나오지? 잠깐만. 근데 배열이 나도 배열이 2번 출력됐네. 아, 나 주소값을 안 썼다. 역참조를 안 했다. 그 도현 누나 코드 한 번만 보내줄 수 있어요? 됐다. 저기 도현 그 도현 누나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저 1을 i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보세요. 제대로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조은이는 아까 코드 보냈던 거 그대로인가? 아까 코드 어? 안 보냈었나 조은이? 코드? 너도 한번 보내봐. 너도 그 도현 누나랑 똑같은 거 고치면 돼. 그 int tmp arr 플러스 1 말고 arr 플러스 i. ARR 플러스 I? 어. 아, 1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헷갈릴 수도 있어. 된다. 근데 맥스가 2야?
아니 그리고 그 밑에서도 그 PPTR 그 출력하는 반복문 안에서도 ARR 플러스 I라고 해야 돼. 왜냐면 저 1은 그냥 반복문이 돌아가든 어떻게 되든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I 값에 따라서 지정하는 게 바뀌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저기 ARR 플러스 1 말고 ARR 플러스 I로 해야 돼. 민 20 됐어. 민 20 아, 됐어? 그러면 잘못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것 같아. 저거 하나만 바꿔주면 되겠다. 됐다. 오케이. 나머지 이상한 사람 없죠? 경민 누나 잘 되는 것 같고, 도현 누나, 은지 누나, 조은 누나 다 됐고, 다 됐고. 대강 다 이해 괜찮게 됐죠?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까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은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그냥 해도 되는데 언제 끝나?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갖고 한 12시쯤 끝내면 괜찮아요? 12시. 하자. 오케이. 그러면 한 22분만 쉬어요. 25분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정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적 메모리 할당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는 거 int a 뭐 int arr 2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정적 메모리 할당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정적 메모리 할당.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지금 ARR 20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ARR을 20개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냥 진짜 딱 시작할 때 이만큼 만들겠다 라고 내가 미리 지정을 해서 그것만큼 딱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거랑 다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거기 그 변화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하는 값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제 변수가 아니라 메모리 공간을 내 마음대로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할당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이나믹하다고 해가지고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하나 있어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를 malloc 불러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이즈가 들어가요. 얘는 크기. 그리고 이 함수가 들어있는 그 헤더 파일은 std library.h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반환하는 값은 뭐냐면 얘가 반환하는 값은 이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소값. 그래서 얘를 반환을 하는데 그렇단 얘기는 이 메모리 공간상에 예를 들어서 malloc 12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얘는 이 메모리 공간 안에서 12만큼의 공간을 잡는 거예요. 이 12가 의미하는 건 12바이트라는 얘기예요. 12바이트. 왜냐면 이 메모리 공간에서 이 메모리 셀, 그 메모리 한 칸의 단위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12만큼을 할당을 한다는 건 12바이트만큼을 메모리 공간상에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시작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주소값. 얘를 만약에 1004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얘가 반환하는 값은 1004가 되겠죠. 근데 얘가 반환하는 주소값은 void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냥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리턴을 하는데 이 void 포인터라는 애는 이 포인터의 형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캐스팅이란 걸 해줘야 돼요. 그 캐스팅이 뭐냐면 얘를 지금 어쨌든 주소값이니까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텐데 만약에 int a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malloc 12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얘가 반환하는 값은 1004라는 void 포인터라는 거죠. 근데 void 포인터라는 의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럼 어려우니까 지금
이 a라는 포인터 변수의 형태가 int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int 별이랑 얘랑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int 별이라고 해주면 이 얘가 반환한 주소값, 이 주소값을 int 포인터 형태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동일해지게끔. 그래서 내가 12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얻었는데 그거를 a라는 포인터 변수에 넣고 싶어. 근데 그 a라는 포인터 변수는 int 포인터로 선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int 포인터라는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캐스팅이라고 해요. 캐스팅.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2만큼 공간을 할당을 했잖아요. 얘가 지금 12만큼이에요. 근데 int 포인터니까 얘는 지금 int가 아까 몇 바이트라고 했죠? 4바이트라고 했죠. 그럼 얘가 4바이트만큼씩 잘리는 거예요.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이 a라는 애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3칸짜리 int형 배열에 시작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포인터 변수. 이해돼요? 여기에서 a라는 애에다가 역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10을 넣어요. 그럼 이 10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지금 얘랑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int a 3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 a가 의미하는 게 이 12만큼의 공간에 시작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 값은 결국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주소 값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시작 주소 값을 역참조해가지고 10을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10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넣고 싶으면 a에다가 1을 더해서 얘를 역참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100을 넣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a에다가 2를 더하고 역참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1000을 넣으면 여기에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아까 뭐랑 똑같다고 했죠? a의 0번째 인덱스에다가 10을 넣는다. 얘는 a의 1번째 인덱스에 100을 넣는다. 얘는 a의 2번째 인덱스에 1000을 넣는다. 이거랑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선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뭐 사이즈 오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명시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12. 근데 좀 더 사이즈 오브를 써가지고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에멀록 한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3. 이게 결국엔 12인 거예요. 왜냐면 인트의 사이즈 오브는 4잖아요. 그쵸? 왜냐면 인트가 4바이트짜리 메모리니까. 그럼 거기다가 3을 곱한 게 12니까 이 에멀록이라는 애는 12만큼의 공간을 메모리 공간에서 따오는데 얘가 내뱉는 값은 그 따온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주소값 그거를 어떤 포인터 변수에다가 담아야 돼요. 근데 그 포인터 변수를 int 포인터로 얘를 선언을 했으니까 이 멀록이 내뱉는 주소값이랑 이 int 형태랑 맞아 떨어져야지 얘가 원활히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맞아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태까지 정해진 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애는 가져온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배열처럼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A의 0번째에다가 10을 넣는다. A의 1번째에다가 100을 넣는다. A의 2번째에다가 1000을 넣는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표현이랑 대응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여기다가 얘는 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3이라는 애가 n이라고 쳐봐요. n이라는 애는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예요. 변수. 얘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적으로 선언했을 때는 이런 거 못하죠. int a 한 다음에 여기다가 n 이런 식으로 못하잖아요. 여기다가는 반드시 어떤 상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상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200이라는 크기를 딱 깔고 들어가는 건데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처음에 학생이 뭐 200명이라는 가정이 없으니까 뭐 1명일 수도 있고 10만 명일 수도 있다고 쳐봐요. 학생이. 그럴 때 그 n을 통해서 학생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뭐 3명이다. 그러면 에멀록 한 다음에 사이즈 오브 뭐 int라고 해서 3. 그래서 3칸이 생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이 int만큼의 크기가 10만 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와중에 유연하게 메모리 공간을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게 동적 메모리 할당의 의의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아, 맞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이 끝나도 얘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그 정적으로 선언된 그
그 중괄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알아서 소멸을 해요. 알아서 메모리가 수거가 돼요. 근데 이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으로 할당을 한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뭐 중괄호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 메모리 공간,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해제시켜주는 함수가 free라는 함수예요. free.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막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이 free라는 애를 왜 써줘야 되냐면 멀록이라는 애를 지금 이거를 지금 멀록 12라고 해야겠다. 1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만약에 100번 실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12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100개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의 낭비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바로바로 해제를 시켜줘야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리에서 살짝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 에멀록이라는 애로 10,000칸짜리 만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았다고 칠게요. 만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았다고 치면은 이거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시작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포인터 변수는 b라고 할게요. int 별 b는 뭐 에멀록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작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b인데 얘를 통째로 프리하기 위해서는 free b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전체가 해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b 플러스 5,000 한 다음에 이제 5,000이 아니라 뭐 그 어딘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 그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해가지고 하면은 시작 주소값이 여기인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남아있고 여기는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에멀록이라는 애는 std 라이브러리라는 헤더 파일 안에 있고 여기는 크기가 들어가는데 크기를 넣었을 때 얘가 내뱉는 건 그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 그거의 첫 번째 주소값 그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넣으려고 하는 포인터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얘는 지금 int 포인터로 선언이 돼 있으니까 int 포인터로 선언이 돼 있으니까 int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 만약에 캐릭터로 선언이 돼 있다면 얘를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12칸짜리 애를 캐릭터로 해줬다면 캐릭터 하나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3칸짜리 배열이 아니라 12칸짜리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트 포인터로 얘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플로트도 4바이트 메모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플로트 형태의 A라는 3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메모리를 활용하는 대가로 내가 알아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적 메모리 할당. 그래서 구조체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체도 그냥 그 구조체의 포인터를 딱 맞춰줘야 되니까 구조체 포인터 형태로 캐스팅을 하면은 그걸 구조체 포인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한 30초 정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 동적 메모리 할당 부분에서 이거 읽을 수 있는 그 자료는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거 끝나고 만들어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게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기 위한 기반 지식이에요. 이게 탄탄해야지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재기함수, 재기, 그리고 포인터,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또 배열을 어떻게 하면은 또 잘 다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스택이랑 큐. 또 그거를 이루는 부품이 어떤 게 있는지,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트리랑 그래프. 그 트리랑 그래프의 또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탐색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쭉 계속 할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 링크드 리스트를 또 시작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끝내고, 원래 오늘 과제를 내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연결 리스트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연결 리스트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 과제로 할게요. 오케이.